안녕하세요, 하은입니다. 제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은 책을 읽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라는 주제로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추천할 책은 쾌락 독서라는 책이에요. 문유석 판사님이 쓰셨고 2018년에 문학근대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정확히는 2018년 11월 3일에 출판 인쇄가 됐다고 나오네요. 총 페이지 수는 이제 그 주석까지 다 포함해서 262페이지예요. 두꺼워 보이는데 사실은 뭐 금방금방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수사 표현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재밌어요. 일단은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주변에 혹시 덕후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연예인이나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거나 제 주변에 마라탕 덕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여행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되게 재미있지 않나요? 특히 그 사람이 덕질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행 덕후들은 여행 얘기만 하면은 거긴 이게 좋고 힐링하려면 여기 가야 되고 이런 얘기 해주고, 연예인들도 야, 이 앨범에 이 노래 너무 좋다 이런 거. 영화 덕후들은 더 하죠. 60년대 영화 좋아하면 이 영화, 어떨 때는 이 영화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추천들을 많이 해주고, 저는 그런 추천들을 되게 믿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책에 있어서만큼은 덕후들의 추천이 그닥 잘 명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신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왜냐면 세상에는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덕후라고 해도 모든 책을 읽어보진 당연히 못했을 거고,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좀 약간 편향적인 그런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안 맞으면 사실 책은 그 자체로도 거부 반응이 되게 심하고 장벽이 이만큼 있는데, 처음 안 좋은 추천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책을 읽을 의지가 사라지고 그런 단점들이 있죠. 쾌락 독서는 책 추천만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제목에서도 보이다시피 책을 읽는 쾌락, 책을 읽는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무슨 사람한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희 마치 유튜브 채널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어. 나는 어릴 때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을 읽었고 아니면 누군가가 이 책을 추천해줘서 이 책을 읽게 됐고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가 책을 읽었다,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이런 점이 흥미롭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면 사실 그 책 덕후들의 추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 책을 추천하는지를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책은 되게 문장이 수려했어. 한 번에 딱딱 읽히더라. 그래서 이 책이 좋았어. 하면은 내가 뭔가 길고 아름다운 형용사가 들어가는 책을 원한다면 나랑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덕후들의 추천을 믿지 않는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 책은 내가 책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보고 나랑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재밌어 할 내용인데 싶으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몇 권을 여기서 찾아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추천이 아니라 되게 칭찬하는 책 중에 하나가 김원수 작가님의 설계자들이란 책이 나오거든요. 그 책이 너무 재밌어서 몇 권으로 나눠서 계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 권이라서 아쉽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얼마나 재밌길래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읽었는데 근데 설계자들 자체도 얇은 책은 아니에요. 몇백 페이지로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근데도 그게 짧아서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제 좀 신뢰를 얻어서 읽게 됐는데 저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재밌긴 했는데 여러 권으로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추천이 항상 100% 들어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황현산 작가님의 책도 추천을 하시는데 당연히 너무 좋았죠. 그분은 원래도 제가 좋아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그 작가님이
나는 이 책이 이래서 너무 재밌었어. 이런 상황에서 읽으니까 재밌었어. 뭐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저까지 휘말리는 느낌이에요. 오, 재밌구나. 이것도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기만 해도 재밌어요. 사실 내용 자체는 나에게 흥미 있는 게 아닐지라도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같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이 분은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신 분이니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책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가끔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책이 나오면 너무 반가워요. 아, 이분 이런 책을 아네? 뭐 이런 거. 저는 조은 교수님의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을 여기서 발견하고 너무 기뻤거든요. 이 책 나만 읽은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네. 뭐 메이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명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반갑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또 3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되게 솔직해요, 책이. 제가 이 책을 되게 솔직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의 잘못이기도 한데 누군가가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아니면은 책 추천 한 권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그저 그런 책을 추천하거나 뭔가 흔히 말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책을 소개하게 되면 내 수준까지 떨어져 보이는 느낌? 이 사람은 나를 이제 되게 약간 저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 아니면은 나의 성향을 급하게 판단해버릴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조금 진보적인 책을 추천했을 때 얘는 빨갛다. 뭐 이런 식으로 저 오해받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읽었던 책을 되게 솔직하게 다 말씀하세요. 특히 막 별로 안 말하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이제 한국 문학을 많이 읽었는데 그 이유가 야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유 되게 솔직하지 않나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맞아 했던 게 옛날에 이제 뭐 세계 문학 전집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인가? 아무튼 초콜릿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이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고 저는 이거 먹는 거에 관한 책이구나. 너무 재밌겠다 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읽고 한창 초콜릿에 빠져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했는데 그때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야하거든요, 책이.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또 찾아 읽었어요. 중학교 때. 또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책 덕후들의 추천을 제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여주기식의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어요. 그래서 올해는 책을 한 권 읽어보려고 하는데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총균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네? 총균세요? 아니면은 저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제 잠깐 읽을 시집 같은 거 추천해주세요? 했는데 한자가 잔뜩 들어간 시집을 추천해준다던가 그러면은 이게 사실 본인한테는 너무 인상 깊고 인생을 바꾼 최고의 책일 수도 있겠지만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제 이 책은 어쩌면 나한테도 맞을 수도 있겠다. 도전해 볼만 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느꼈던 점은 숨겨진 고수의 내공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물론 솔직하게 적긴 했지만 그래도 고수만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라고 하나요? 번뜩거리는 생각 이런 것들이 가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문장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책 너무 많이 읽으신 분이고 책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신 분이고 하니까 당연히 고수인데 제가 가끔 읽다 보면 그걸 까먹게 되거든요. 너무 친근하셔서.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분들의 형광펜도 치고 했었는데 보면은 제가 이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용은 안 하고 내용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30페이지에 어린 시절의 나는 책 한 권만 있으면 싫은 상황 속에서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읽는 순간 너무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친척집에 가게 되면 사실 되게 어색하고 지루하잖아요. 지금은 애기들도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저만 해도 핸드폰도 없고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뭐 컴퓨터는 어떻게 쓰는지도 당연히 몰랐고, 그 친척집에 가면은 뭐 주인이 누군지 상관 안 하고 책에 그 서고에 있는 책을 막 꺼내 읽었었어요. 뭐 어린이를 위한 책이 있으면 더 좋았고, 아니더라도 뭐 어떻게든 꾸역꾸역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 순간 이 지루한 친척집의 세계가 아닌 책 세계로 가는 거니까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좋았던 부분 하나는 183쪽에 있네요.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정말 글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나오는데, 그래서 글이란 쓰는 이의 내면을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공감을 받을 만한 조각들의 모음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너무 통찰력이 있잖아요. 저는 글을 소개한 글 중에서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걸 못 봤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생각이 사실 모두의 공감을 받을 만한 생각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각의 모음이라는 게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 문장에는 책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보는 거다라는 맥락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읽는 순간 마음을 약간 찌르르하게 울리는? 왜냐면 글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모든 문장마다 집중을 해서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이제 쭉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에서 오! 이거 이제 표시해놓고 아니면 뭐 필사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그렇게 했던 수많은 작가님들의 책에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어쩌면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녹여내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쓰신 건데 저는 막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은 후부터는 책 꼼꼼히 잘 읽었습니다. 이 두 문장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낯선 유명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거다. 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또 유명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책 쓰세요. 이미 쓰셨거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알기가 되게 쉬워지는데, 사실 뭐 이 사람이 나온 다큐멘터리 몇 시간을 보고 뭐 이 사람이 했던 업적 네이버에 검색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쓴 책 한 권을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서전이면 완전 땡큐죠. 너무 잘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만약에 학술적인 책만 쓰셨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쓴 뭐 예시, 자신의 삶에서 나왔던 에피소드, 아니면 뭐 농담 이런 거를 읽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어떤 사람이겠거니 하는 약간의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저서를 많이 쓰신 교수님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꼭 책을 읽고 갑니다. 책을 읽고 가서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여기 쓰신 예시는 진짠가요? 막 그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일단은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살짝 좋아지고 질문까지 해주면 이제 완전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제가 책을 재밌게 읽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사람들 혹은 평생 몰랐을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글만 읽으면은 많은 세계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좋아요.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마지막 세 번째 점은 전문직 엘리트의 삶을 훔쳐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책이 이제 자서전은 아니니만큼 그 판사님의 삶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에피소드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이런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평범한 삶은 저 하나로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평범한 삶은 알고 싶지 않고요. 정말 각 분야에서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은데, 이분도 좋죠. 완전 엘리트시니까, 판사시고. 그래서 그런 분이 했던 얘기들,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잘했다. 이런 거. 아니면은 되게 음악을 좋아하셔서 레코드판을 듣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한번 듣고 온 적이 있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뛰쳐나왔다. 이런 얘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또 이제 이런 엘리트들은 그럼 이상한 짓 안 할 것 같은데, 혹은 생각도 되게 바르고 되게 베베 꼬인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은근 평범하시네? 나랑 비슷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네, 저는 그런 점도 느끼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느냐 또 세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목에 썼듯이 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 이 쾌락 독서 읽으시면서 이 책은 재밌겠는데? 이 책도 재밌겠는데? 하면서 느낌이 온다면 그 책으로부터 독서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브이로그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죠? 유튜브에서 브이로그 좋아하시거나 뭐 일상 블로그글 많이 읽으시는 분들 쾌락 독서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추천 대상은 이동 중에 읽을 책이 필요하신 분, 가벼운 책. 내용이 가볍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물리적으로 가볍습니다. 이 책이 하드커버인데다가 200페이지가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가벼워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거든요. 이 소프트 커버면은 막 구겨지고 아니면은 심할 때는 책 이렇게 전체가 막 흐물흐물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드커버라서 그럴 걱정도 없는데 가벼워요. 과하게 스릴입니다. 가볍게 가방에 넣을 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또 막 흔들리는 차 안에서 읽어도 전혀 토할 것 같지 않은 내용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좋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